안녕하십니까. 영식TV의 김영식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중국 배낭여행을 일주일 다녀올까 합니다. 바다가 갑자기 보고 싶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갑니다. 여객선은 화물 50%, 객실 50%.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민간인 교역의 현장을 볼까 합니다. 우리의 역사 중에 중국 대륙과는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 말기 고종 황제 때 이홍장의 내정 간섭까지 정치적 갈등을 겪어오고, 지금도 중국은 화웨이 사건을 저지르면서 당치도 않는 압력을 우리한테 가합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삼성이라고도 합니다. 연간 54억 불의 매출을 올리는 중국 최대의 전자회사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전혀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사관은커녕 고관들을 보내 정부나 큰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거래를 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합니다. 값이 싸니까 구입한 전자제품에 백도, 말 그대로 뒷문이죠. 백도어를 설치해서 3일마다 전 세계의 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해가는 그야말로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 시치미를 떼니 트럼프가 화웨이 회장 렁저페이의 딸 멍완저우라고 하는 부회장이죠. 그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폴, 캐나다 정부에 요청해서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5개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에 화웨이 물건을 이러이러하니 사지 마라. 당연히 안 사죠. 또 주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의 인텔 회사나 일본이나 영국에게, 화웨이에게 스마트폰의 부속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화웨이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껍질만 만드는 회사예요. 화웨이의 연 매출의 47%가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이익이. 중국은 모든 금융도 관치금융이고 큰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비대한 화웨이를 중국 정부가 어쩔 수가 없으니 G20 때 시진핑이가 오사카에서 트럼프에게 절대로 이후부터는 백도어 설치 같은 기업 정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테니
화해를 하자는 요청에 의해서 일부 화해를 합니다. 중국하고의 무역거래가 원만하지 않으면 미국도 다방면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또 선거도 코앞이고 화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국내에 시끄러우니까 유통질서가. 미국은 중국 전자제품을 연간 7억 피스 정도를 수입합니다. 대단합니다. 서로 상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IT 강국인데도 우리나라에는 아예 협조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가 저 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또 이번 한국 방문도 G20 오사카 회의에 왔다가 지척에 있으니 김정은 만나면 선거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쇼하러 온 겁니다. 문재인하고 대담 내용 새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김정은 이분 만나는 것, 트럼프 그 장사꾼인 것 김정은이 더 잘 알아요. 아닌 밤중에 갑자기 당신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혀? 그런 뜻입니다. 안 만나면 온갖 rumor을 만들 테고 만나면 이북 인민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 선전 효과 좋지요. 그래서 이분 만났는데 트럼프 쇼에 정신 못 차리고 실속 없이 덤벙대는 이 정부. 중국은 5,000년을 내려오면서 역사적으로 미묘한 정치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음흉한 그들과 얽히기 싫어도 지형학적으로도 가까이 붙어 있으니 국가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려면은 저들의 생각과 문화, 정치 모든 분야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손자병법 말입니다. 적을 알고 싸우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병법의 진리같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겨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 저 밑에 있는 서민들의 상태만 보고 무턱대고 무시하고 멸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위성을 자유자재로 올리고 우리는 어때요? 못 올려요. 겨우 하나 올렸다고 나라가 날리고 원자탄을 수백 개를 만들어 얼마든지 만드는 나라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신해혁명 이후 중국의 내란의 혼란과 모택동의 공산 시절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세월들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상처낸 역사가 너무 많았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중국의 힘과 그들의 생활, 우리보다 나은 과학, 우주, 군 이야기하면 뭐 좌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모택동도 내란을 다 정리하고 난 후 결국은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둘러나내었지요. 힘없고 모르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또 우리나라는 큰일을 당합니다. 왜 저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듣기 싫다고 기피합니까? 알아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떠나서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상류사회는 조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우선 서민들의 실상만 보고 오죠. 밥 한 끼에 저는 아직 100만 원 이상 가는 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 생활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차로 서울 개포동에서 1시간 40분 가량 걸렸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서해대교입니다. 지금 평택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차해 놓으면은 주차요금도 안 받고 한 일주일 후에 와도 괜찮습니다. 이 마린타워라고 빌딩인데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자, 그러면은 항구 터미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평택 국제 여객 터미널입니다. 그 중국 관광객도 많지만은 여기에 물동량이 무역 컨테이너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표를 끊어서 출항할 때까지 약 1시간 기다렸다가 배 안에서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연운항입니다. 남쪽 제주도보다 좀 미치지요. 여기서 출항하는 배가 연태, 연운, 위해, 영성 약 5군데 됩니다. 여행객들이 엄청 몰려와요. 중국에서 거의 장사도 소규모 장사도 되고 하니까 한 90% 이상이 중국인들입니다. 많습니다. 오늘은 적은 편이에요.
전부 중국입니다. 많이 오죠. 이 배는 화물을 많이 싣습니다. 반은 화물, 반은 여객.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물동량, 교역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민간인 교류가 아주 많죠. 어마어마한 컨테이너가 선적되어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활달한 대외 무역은 배를 타고 나와보면, 부두로 나와보면 압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공장, 저 다리는 서해안 대교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해안으로 와서 공장 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보지 않으면은 실감을 잘 못해요. 남북으로 갈라진 조그마한 나라에서 참으로 대단합니다. 중국에서는 곡물이나 생활 부식 1차 산업의 상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2차 산업의 공산품이 많이 들어가죠. 전 세계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무역 물동량을 보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큰 배를 작은 배가 예인합니다. 배를 바다 가운데로 옮기고 또 부두에 도착시킵니다. 오늘 이 배는 관광객이 많이 탔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6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여기서 잤습니다. 민박입니다. 숙박료는 하루 저녁에 20원. 우리 돈으로 3,400원 합니다. 편안하게 아주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밖에 경치가 보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서민들의 아침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항구 도시에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서 새벽에 저렇게 운동을 합니다. 시민들이, 운동 좋아하는 시민들이. 옛날에는 태극권이라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누수를 저렇게 아침마다 합니다. 지금은 국민체조같이 저렇게 체조를 합니다. 공원을 한번 보내야겠죠.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광장만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요즘 유행인 이 체조를 합니다. 옛날에는 태극군이라고 노인네들이 나와서 도복을 입고 춤추듯이 그리 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국민체조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해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뭐 배를 타고 온 배 안에서도 이러고, 아침 되면 이렇게 다 누구나 모여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참여하고, 아무나 참여해서 이렇게 건강을 상당히 그 생각하면서 체조를 합니다. 격식도 없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아무나 참여해요. 우리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러면 참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저런 식으로 했죠. 이제는 며칠 안 돼요. 저게 참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한 20-30명이서 저렇게 태극권을 하면은 참 보기가 멋있었어. 옛날에는 저렇게 운동을 했는데, 하얀 도복, 까만 도복, 파란 도복 입고 참 멋있었는데, 시대가 저렇게 변했습니다. 요즘은 저렇게 합니다. 전 아무나 따라 할 수 있죠. 우리 국민체조 같이. 우리나라는 국민체조도 일반인들이 학교를 나오면 안 하지요. 이 사람들은 나이 70, 80이 돼도 저렇게 해요. 광장만 있으면 하고 아무 허물 없이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새벽에 이렇게 식당 앞에 도로에 나와서 음식을 잘 사 먹습니다. 집에서 아침을 잘 안 해 먹고, 이거 아주 싸게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미만으로 빵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주, 뭐 순두부 이런 걸 많이 사 먹죠. 저는 오늘 여기서 순두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순두부국을 이원합니다. 빵하고 한 그릇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항구마을이라도 제가 이 아침 시장, 새벽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서는데 그 장소를 몰라서 걷다가 조그만하게 식당 앞에서 장사하는데 와서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네.